인구보건복지협회 UN 인구기금과 함께 발간한 2022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1명으로 세계 최하위인 198위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2년 2월 발표한 2021년 출산 사망 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국내 합계 출산율은 0.81명이다. 내 부동산 물건을 사줄 후속 사람이 없다는 통계 숫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유통구단 김영호가 바라본 2022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부자들은 벌써 부동산을 팔고 현금을 보유 중이다 편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말이죠. 주식을 통해서, 아니면 부동산을 통해서, 아니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상화폐, 한정판 명품 등의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크게 나누면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돈 버는 방법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내가 투자한 주식, 내가 투자한 코인, 내가 투자한 부동산을 누군가가 사줘야만 내가 팔 수 있다는 것이죠. 팔아야 수익을 챙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동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절대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듯한 통계 수치가 있지만 월세 낼 돈을 아끼기 위해서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는 컴백홈 하는 싱글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3% 이내의 부자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은행이 매년 부자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요. 2021년 작년 보고서에 의하면요. 대한민국 부자들은 2021년부터 벌써 경제 전망을 어둡게 봤습니다. 실물 경제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61%가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는 52%가 더 나빠질 것이다 라고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고액 자산가일수록 경기 전망에 더욱더 부정적이었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부자의 절반 이상은 지금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죠. 부동산은 사지도 팔지도 않겠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할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한 응답자가 정년보다 13%포인트 오른 56%로 절반을 넘어섰죠. 2018년 대한민국 부자 리포트 한번 비교할게요. 그 당시는요. 부자의 자산관리 형태와 소비 습관에 의하면 2018년도 평균 100억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진 재력가들은 돈을 어떻게 굴리나? 이들은 평균 120억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최소 10명 중 7명꼴로 거주용 주택 이외에 2개 이상의 부동산, 투자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절반 이상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체계도 부동산을 팔 계획이 없다. 즉 부자들의 한 70%가 거주용 주택 외에 2채 이상의 주택 혹은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용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평균 수치입니다. 평균 수치. 중소형 아파트 비중이 제일 많고요. 상가, 건물 등등이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자료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2018년 자료, 2021년 자료. 똑같은 부자들의 의견인데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확연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2018년에는 부동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부자들이 2021년에는 관망으로 확 바뀐 거죠. 벌써 1년 전부터 말이죠. 자신들의 부동산 자산을 조신히 관망만 할 뿐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2022년이 들어오기 전에 부자들은 보유했던 부동산을 대부분 팔아 현금화 시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유통업계에서 신세계그룹, 이마트 본사인 서울 성수동 건물 등 알짜 자산까지 매각해서 2019년부터 최근까지 3조 8천억 원의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연예인 중에서도 부동산 정보를 미리 확보한 사람들은요, 벌써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건물을 매각 완료하고 현금을 보유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연예인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2022년 지금 와서 부동산을 투자하고 싶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부동산을 엄청 많이 보유하고 있더군요. 마치 투기꾼처럼 말이죠. 2022년 8월 3일 KBS 뉴스 기사입니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서울 강남구청장 오피스텔 39채, 전국 지자체장 평균 23억 원의 부동산 보유. KBS 뉴스입니다. 전국 광역지자체장과 서울 경기 기초자치단체장의 평균 부동산 재산이, 부동산만 따진 것이 23억 원입니다. 평균. 국민 평균의 6배가 넘는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 나타난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은 3억 7천만 원입니다. 약 6.2배 수준인데요. 이것이 이제 평균입니다. 이 정도면 부동산 투자가 주업이고 지자체장은 부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벌고 많이 벌게 되면 명예를 갖고 싶어 하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팩트 중에 팩트입니다. 그리고 뭐 무학위가나 중졸 고졸인 경우는 학위를 높게 갖기 위해서 뭐 최고 경영자 과정인 뭐 여러 개를 가서 학위를 높은 거를 갖고 싶어 하죠.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욕망입니다. 그렇지만 지자체장까지 하는 분들이 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그 보유 형태를 보면 그건 너무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까지 모두 갖겠다는 것은 욕심이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기준금리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 것인데 이제부터 기준금리가 이제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회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요. 기준금리 2%를 돌파하는 그 순간 금리 부담의 임계점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보험적 매수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거래 절벽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했더군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동산 인터뷰 중에 모 대학 경제대학원 교수 유명한 분이 있죠. 앞으로 3년 동안은 부동산 경기가 수축 국면이다. 집값이 30에서 40% 정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인터뷰를 한 기사를 봤습니다. 뒤에 보시는 통계 숫자 보이시죠? 이것이 뭐냐면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이 2022년 2월에 가장 고점이었고요. 이것이 한번 떨어지면 과거 11번 순환해서 19개월 평균 떨어졌다고 합니다. 19개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경기가 수축 국면의 초기에 들어간 거죠. 초기. 앞으로 19개월 동안은 계속 떨어질 것을 이제 이 지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값이 지금보다 하락으로 더 떨어질 확률이 더 커지죠. 이런 경기 추세라면 상당히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동산 거시 지표를 가장 잘 맞추는 두 분의 전문가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